스페인 책방 라디오 5층인데 603호. Hola todes. 스페인 책방 라디오 5층인데 603호 스페인 책방의 모든 것 에바 디카페인 담양입니다. 후. 디카페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한 4일 5일째 됐어요. 오,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오, 괜찮나요? 커피에 대한 금단 증상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음. 근데 애초에 이 커피를 잠깐 한번 멈춰본 게 요 몇 달 정도를 눈꺼풀이 계속 한쪽이 움직이는 상태였거든요. 경련이죠. 이게 그냥 내 의도와 상관없이 주로 저녁쯤이 되면 좀 더 심해졌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밤중에 이렇게 우리 앉아가지고 녹음할 때, 그럴 때 한 1시간 반 정도 녹음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 내내 눈이 좀 뻑뻑하고 뭐 그런 증상이 오래 있어 왔지만 뭐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는데, 최근 몇 달 동안은 오른쪽 한쪽만 눈꺼풀이 좀 제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우리가 우리끼리 녹음한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책방에서 게스트를 모셔놓고 녹음을 했을 경우에 제가 초면인 게스트와 방송을 하면서 계속 윙크를 하고 있었을 수 있거든요. 스페인 사람이야? 의도치 않게 부적절한 신호를 발송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게스트분들을 생각해보면 전혀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지 않고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윤이나 작가님 오셨을 때 다른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좀 면식이 있는 상태에서 게스트로 부르니까 괜찮은데, 윤이나 작가님은 그날 녹음날 제가 처음 본 건데 마주 앉아서 얘기를 듣고 또 게스트 얘기를 하니까 눈을 마주치고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리액션 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계속 눈이 움직이니까 눈꺼풀이 속으로는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나 이거 윙크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설마 뭐 별다른 생각 안 하셨겠지만 그게 기억이 나고, 어쨌든 최근에 몇 달 동안 그런 걸로 좀 뭐 고생이랄까 좀 귀찮은 거죠. 귀찮고 신경이 쓰이는 상태였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을 좀 검색해 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수면 부족이나 피로 이런 것도 나오고 카페인이 원인일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당장 생활 패턴, 수면 패턴 같은 걸 바꾸긴 좀 쉽지 않으니까 왜죠?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그래서 한번 커피를 줄여볼까 해가지고 며칠 전에 그냥 커피를 뚝 한번 끊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담배를 피울 때도 그랬고 이런 걸 끊는 걸 어려워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툭 끊어봤는데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고 증상이 좀 완화됐다 하는 정도는 좀 체감이 돼요. 저녁에 좀 덜 그런다. 제가 이것 때문에 뭐 눈 마사지도 해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일단 커피를 안 마시는 걸로 좀 덜 그러고 있다. 그래서 한동안 좀 실험을 더 해볼까 싶어요. 뭐 그래도 어딘가 가게 되고 누굴 만나게 되고 하면 커피 한 잔 하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전처럼,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그럴 때는 일단 출근하면은 아침도 안 먹고 갔으면서 빈속에 한 잔을 뽑아가지고 오전에 한 잔을 마셔요. 그리고 점심 먹고 왔으니까 1시쯤에 또 하나 커피를 내려가지고 마시면서 일을 하고, 그게 다 떨어지면 한 잔 더 내릴 때도 있고, 그래서 기본 하루에 2-3잔을 마셨거든요, 커피를. 그래 놓고는 뭐 저녁에 누굴 만나거나 하면 또 만만하니까 카페라떼나 아메리카노 이런 거 마시면서 얘기한다거나 그런 일도 있었고 하니까 심한 날은 4잔도 마시는 거죠. 그랬다가 아 이건 좀 안 좋겠구나 싶어서 하루에 1잔, 뭐 많은 날 2잔까지만 마시자 이 정도로 해서 커피를 줄인 게 한 1-2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역시나 아침 루틴이죠. 식사를 하고 나면 캡슐 커피를 하나 내려가지고, 제가 또 진하게 마시는 건 아니어서 한 잔을 내려서 물을 좀 타가지고 천천히 마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눈 뜨고 식사 후에 바로 한 잔을 마시는 게 거의 루틴이었고, 또 저녁에 일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한 잔을 더 마시는 거 정도까지는 했었는데, 최근 며칠 한번 아예 안 마셔보고 있고, 이전에 쌓인 게 영향이 아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며칠은 좀 더 안 마셔보면서 몸의 반응을 좀 지켜볼 생각이에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피로 영향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클 거니까. 그래서 피로 관리를 하려면 뭐 수면 패턴 조절이랄까요?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제가 일이 생기는 게 상당히 불규칙하게 들어오고 또 이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새벽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걸 한번 좀 바꿔봤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걸 좀 애를 먹고 있어요. 에바는 요즘 커피 얼마나 마셔요? 저 평균 한 잔? 근데 요즘에 할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밤에도 공부를 하거나 그지? 작업을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자는 시간이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저녁에 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저도 젊을 때는 커피를 하루에 2잔 정도는 마셨거든요. 그리고 밤에 마셔도 크게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약간 지장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커피를 좀 줄인 거고 근데 요즘에 할 일이 많아지면서 저녁에도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저녁을 먹고 커피를 반 잔 정도 더 마시고 있죠. 최근 한 며칠? 몇 주? 정도? 저희 냉장고에 항상 에바가 커피를 쟁여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는 캡슐 커피를 마시고 뭐 책방에 가도 책방에 캡슐 커피가 있으니까 그걸 마시고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는 카페에 가서 사 먹고 하겠지만 근데 에바는 집에서 캡슐 커피를 그렇게 즐기진 않아서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그 플라스틱 용기에 빨대에 꽂아서 마시는 그런 좀 달달한 커피들? 그런 커피를 보통 좀 달지 않나? 인스턴트 커피를 젊을 때부터 꾸준히 마신 것 같은데 물론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가 훨씬 맛이 있지만 집에서 마실 때는 이상하게 그걸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냉장고에 2-3개씩 있고 또 저는 뭐든지 개봉하면 그때 끝내야 되거든요. 저는 근데 그래서 그걸 마시는 것도 있어요. 물론 개봉을 했을 때 끝내는 게 아마 위생상은 좋을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 캡슐 커피 하나 내린 양이 너무 많고 이것도 한 통이 너무 커. 그래서 얘를 엄청 오래 먹죠. 하나를 열면 며칠 동안 먹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양이 그냥 딱 그만큼이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그 빨대가 꽂힌 채로 커피가 그러니까 개봉이 된 거죠. 그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며칠 동안 마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녁 먹고 좀 있다가 커피를 꺼내서 과자를 좀 먹다가 과자랑 커피랑 다시 보관해놨다가 다음날 다시 이어서 먹고 그런 일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그게 좀 신기했죠. 처음에는. 지금이야 저도 맛동산 같은 거 좀 큰 걸 사가지고 에바한테 좀 동화돼가지고 열어서 먹을 만큼 부어서 먹고 남은 거는 다시 봉지 묶어가지고 다음날 먹고 이러기도 하는데 전 같으면 과자를 그냥 표준 사이즈 작은 봉지 그런 걸 사서 하나를 열면 그걸 다 먹었거든요. 어쨌든 요즘에 에바의 커피 생활은 그 정도. 근데 그런 커피가 대체로 좀 달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덜 단 걸 찾아다녀요.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 유목민인데 그러다가 하나를 발견하면 계속 그거를 사 먹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없어지기도 해. 그치, 단종되고 뭐 그러겠지. 없어지면 또 찾아야 돼. 근데 최근에 발견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냉장고에 있는 것들은 그 중에서 좀 덜 단 거. 그러니까 로우 슈거라든가 디카페인 이런 커피들이 주로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연구라고 인스타그램인가에서 봤는데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면 뭔가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가 활성화되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해. 그래서 그 뭔가가 활성된 상태로 기말고사는 잘 치렀나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왜냐면 아직 한 과목이 남았기 한 때문에. 과목 남았어요? 그것까지 다 치른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에바가 이번 학기에 사이버 한국외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벌써 한 학기가 다 지나서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고 한 과목 시험을 앞두고 있군요. 네. 우리 집 장학생 화이팅이고요. 네. 성적 장학생은 아니고요. 가난 장학생이랄까요.
스페인 책방 라디오 5층인데 603호는 서울 충무로에 있는 스페인 책방에서 만드는 방송으로 스페인, 중남미 관련 이야기, 책 이야기, 다른 책방이나 제작자 소개, 책방 소식 등을 나눕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 업데이트되며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등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청취 후기나 저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인스타그램으로 찾아와 주셔도 좋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방송을 지속하는 데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빠모스! 그래서 오늘 녹음하기 전에 커피를 끄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제가 담배를 끊는다거나 커피를 줄여본다거나 예전보다 운동이라든지 먹는 거 이런 거에 신경을 좀 써본다거나 그런 변화가 생기는데 에바도 살면서 뭐 어렸을 때 가졌던 습관 또는 살면서 없었는데 새로 생긴 습관이나 뭐 그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오늘은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나요? 습관이란 게 좀 참 무서운 무서운 거니까 거더군. 어렸을 때 뭐 습관 같은 거 있었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뭐가 있을까? 제가 과거를 되게 잘 잊는 편이어서 기억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다미야 먼저 말해보자. 그동안 생각이 나나 고민을 해볼게요. 나야말로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에바한테 뭐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둘이 똑같네. 과거 없어. 습관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매일매일 루틴으로서 하는 일 그런 거는 정말로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눈 뜨면 학교 가는 거 그런 게 어릴 때에 뭐 그건 습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근데 정해진 거고 루틴이니까 한번 그렇게 루틴으로 잡히면 저는 계속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결석을 안 했어요. 결석할 일이 뭐가 있어? 뭐 조금 아프면 결석하고 아니면 뭐 지각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조퇴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엔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가능만 하다면 개근하고 해서 개근상 받는 거 그런 걸 좀 좋아했었고 그래서 국민학교는 6년 개근상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중학교 때는 사고 때문에 다쳐가지고 며칠 집에 있었던 때가 있어가지고 개근은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눈 뜨면 항상 그 시간에 학교 간다. 학교를 아침에 가는 게 가는 거지 오후에 학교가 끝나면 그때 이후는 딱히 규칙적으로 집에 바로 온다라든지 뭐 이런 습관이랄까요? 이런 게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놀러 가고 집에 바로 오면 바로 오고 물론 집에 왔다가도 가방 놓고 바로 나가서 놀고 그랬겠지만 오후 시간은 상당히 자유롭게 보냈던 것 같아요. 아마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제 학교 끝나는 시간을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하도 불규칙한 때 집에 오니까. 그러니까 뭐 학교 수업이 한 4, 5시에 끝난다. 그러면 어떤 날은 버스 타고 30분 만에 집에 갈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걸어가고 어떤 날은 어디 가서 놀다가 들어가고 어떤 날은 그냥 친구네 집 가서 놀다가 자고 그런 것도 부모님한테 허락을 꽤 잘 받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꽤 자유롭게 방목하듯이 키워주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통제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항심 같은 게 더 많아지거나 이러지 않아서 사춘기를 그냥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 점이 저랑 다미안의 10대 시절에 비슷한 점이죠. 반항할 대상이 없었어요. 우리 집도 그냥 방목형이어가지고 별로 반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고등학교 때는 나는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반항심? 그런 건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을 싫어했으니까. 그치. 그런 걸 싫어했고 교회 가서도 그렇고 뭔가 어른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뭔가 좋은 자리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과 그분들이 학교 밖에서 교회 밖에서 다른 곳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렇게 당당하고 멋져 보이지 않을 때 뭐야 저거 이러면서 반항심을 많이 키웠고 그런 생각을 되게 일찍부터 했네. 저는 10대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바깥 세상에 나가볼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해야 되나? 저는 또 고등학교 때는 야자까지 했으니까 1학년 때 10시, 뭐 2학년 때 11시, 3학년 때 12시 퇴근이었거든요. 퇴근이래. 그렇다 보니까 거의 학교 안에서 그냥 살았고 어른들의 다른 모습을 볼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선생님들한테도 반항심이 별로 없었고 저는 일단 모범생이기도 했고 그치. 되게 고마운 선생님이 많았거든요. 그때도 저희 집이 잘 살았던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것저것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고 뭐 이를테면 문제집 같은 거 엄청 많이 주시고 아니면 나랑 비슷한 동네에 사는 선생님이 저를 매일 아침마다 학교까지 태워다 주셨어.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고마운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어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의 모순 같은 걸 많이 발견하면서 뭐야 우리한테 착하게 살아라 뭐 열심히 해라 성실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안 하네. 되게 빨리 발견했구나 그런 면을. 그런 거에 그냥 민감했던 것 같아. 되게 민감하고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불만을 갖고 싶었던 거지. 불만을 갖고 싶었던 상태에서 그런 걸 더 잘 발견한 게 아닐까.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또 락 음악 듣고 락커가 되어야 되고 어떤 반항심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을 더 자극받고 그럴 때 나는 자유롭고 싶고 뭐 얼마나 속박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유롭고 싶어. 그리고 뭔가와 싸우고 싶은 실제로 싸우고 있다는 감각 뭐 그런 걸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의 반항심에 재물이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는데 또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이든 뭐 다른 데서 만나는 분들이든 간에 그런 재물이 되게 좋은 그런 모순들을 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과하게 예민해가지고 그냥 쟤는 꼴 보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미워했던 애들도 있지만 친구들 중에는 그런 거 말고 어른들에 대해서 저건 좀 이상해 저건 좀 모순적이야 하고 생각했던 어른들의 사회에 대해서 느꼈던 그런 판단들은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틀린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런 걸 너무 안 가르치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어떤 진공 상태의 지식을 가르치고 그런 규칙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애들 앞에서만이라도 좀 조심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제 계속 누군가한테 반항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더 키워온 거죠. 그러게 반항할 거리를 찾는 거 그런 게 어린 시절의 습관이라면 습관이었겠네요. 뭘 가지고 툴툴대지? 뭘 가지고 말대꾸를 하지? 기본적으로는 착하게 살거든요. 집에서도 그러고 부모님도 가끔씩 명절 같은 때 제 어린 시절 그런 거 얘기하면은 뭐 속을 안 썩였다. 뭐 공부 잘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성적 잘 받아오고 뭐 누구랑 싸움 박질 안 하고 그러니까 뭐 큰 사고 치지는 않았는데 내면에서는 엄청 많은 불길이 있었던 거죠. 불이 있고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바깥으로 크게 표현했다가는 뭐 맞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큰 사고는 안 치지만 안으로는 항상 저의 사춘기는 그러네. 외적으로는 크게 티가 안 나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히 격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을 미워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 같네. 그 습관이 평생 가고 있다. 사람 미워하는 거를 상당히 즐겼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즐겁진 않죠. 즐거운 일은 아니죠. 오늘 심심한데 누구를 미워할까? 이런 식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내다 보면 누군가의 어떤 싫은 모습이 보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이런 말이 안 되는 짓을 하지? 이랬을 때 그런 걸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격렬하게 그 사람을 싫어하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흉을 본다거나 이런 짓도 해보고 지금은 안 하는. 그죠. 지금은 안 하거나 덜 하거나 그러겠죠. 근데 어릴 때는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떤 비뚤어진 정의감 같은 거겠죠.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악당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뭔가 알려줘야 될 것 같고 누군가 모르는 걸 내가 알게 해줘야 되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나도 사랑받을 그럴 만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보다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네. 저 사람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해줘 하는 욕망이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별거 아닌 이유로 그러니까 뭐 누군가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라면 내가 20살 때 만났던 사람들이라면 뭐 나이가 있어봤자 23, 25이었겠지. 그러면 뭐 그들이 하는 잘못이어봤자 뭐 20대 애들의 어떤 어설픔 같은 거일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게나 분노할 일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그런 재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내 안에서 타오르는 뭔가를 자꾸 씹어먹고 막 집어삼키고 물어뜯고 싶은 그런 욕망이 뭔가 재물을 항상 찾고 있는 거죠. 되게 냉소하는 습관도 있었고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감정 같은 걸 많이 느끼고
그걸 또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을 일부러 느끼려고 했던 관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이라고 갑자기 제 시각이 달라지고 또는 세상이 아름다워져가지고 제가 보기에 좋지 않은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닐 텐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덜한 게 글쎄요. 그 감각이 무뎌진 것 같진 않고 표현할 필요가 없거나 내가 판단의 기준을 좀 수정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해서 또 그리고 예전만큼 거기에 쏟을 에너지가 없다? 그럴 에너지가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릴 때는 속에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해소를 했던 거겠죠. 지금은 나한테 쓸 에너지도 없다. 그리고 인간이 원래 그런 거야. 그렇기도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 아, 오케이. 저 사람은 그냥 저런 타입의 인간이구나. 오케이. 나랑 더 얽힐 일 없을 것 같으면 여기서 신경 끔. 맞아. 이게 됐는데 예전에는 그게 안 됐으니까 나랑 다시 얽힐 일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의 뭐 안 좋았던 10분 때문에 3일 동안 그 사람을 생각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요즘 덕질을 하면서 항상 화를 내는 팬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팬들 볼 때마다 아유, 참 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냥 그런 방식으로 써야 될 에너지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여러 사람이 함께 보는 공간에 전시되고 그게 다른 사람을 또 전염시키고 또 그런 유독성이 있는 글들이 맞아. 그 당사자한테 갈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예전에 내가 혼자 뒤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건 나 혼자 알고 말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 흉을 보면 그 얘기를 듣는 내 동생 정도만 알고 있고 그러고 많은 일이 됐으니까 그 이상의 해악을 끼치진 않았는데 요즘은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너무 아무렇지 않게 좀 심한 말을 쓰고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면 사람들도 동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욕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엄청 바이럴이 돼서 결국은 어떤 대상에게까지 가게 되는 거죠. 좀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뭔가 자꾸 서로 그 재치 있는 말장난을 하고 뭐 그러고 노는 건 좋은데 자꾸 누군가의 어리석음, 누군가의 옳지 못함 이런 거에 대해서 일침을 놓으려고 그래서 아프게 꼬집고 싶어서 사실은 그런 행동에도 좀 우쭐하고 싶은 마음이 껴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려면 되게 조심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조심성이 없이 뭔가를 좀 무성의하게 꼬집는 걸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안 좋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상 어디에나 의견 차이가 있고 입장 차이가 있고 해서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를 하고 어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갈등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공동체 전체는 어느 정도의 좌표로 움직일 것인가 이런 거를 관리하려고 근데 사람들 싸우는 걸 보면은 내가 가진 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요. 당신이 가진 생각은 좀 이 면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비어 있어요.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좀 불완전한 생각이어서 뭐 오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 멍청이, 너 바보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냥 내가 이겼어.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걸 승부의 문제로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빨리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발작하게 만들고 상대가 화를 내면 긁혔나 보네. 내가 잘 긁었네. 이겼다. 이런 우쭐함을 느끼는 거. 그래서 토론이 아니라 말싸움이 일어나는 공간에는 끼고 싶지가 않아요. 어쨌든 어렸을 때는 무엇이든 삐딱하게 보고 걸핏하면 뭔가를 미워하고자 하는 그런 관성, 습관이 있었다.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다미안과 반대로 언제나 누군가를 좋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 20대 정도까지는 거의 항상 짝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예쁘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으면 그게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았겠죠? 근데 항상 짝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짝사랑이 습관이었군. 그런가 봐요. 짝사랑이 체질일 수도 있고 이게 짝사랑이 아니게 되는 순간 굉장히 귀찮은 일이 많아지잖아요. 물론 짝사랑일 때는 막 애가 타고 그걸 지속하는데도 엄청 에너지가 들거든요. 어쨌든 그 짝사랑의 대상을 계속 관찰을 하고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뒤에서 얼쩡거리고
근데 그게 상호적인 관계가 되면 또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에너지는 든단 말이죠. 짝사랑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슬픈 순간도 많았으나 재미있었던 것 같다. 물론 이불킥 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고. 짝사랑을 많이 해봐서 지금도 덕질을 하나? 그럴 수도 있죠. 덕질도 일종의 짝사랑이어서. 그 짝사랑의 즐거움을 아니까. 다중이 함께 즐기는 짝사랑. 근데 덕질은 완전한 짝사랑이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하긴 해요. 내가 그들에게 받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니까. 산업적으로 관리되고 있죠. 이 덕질의 짝사랑에서는 슬픈 부분이 별로 없어. 왜냐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가 않으니까. 얘가 뭐 구속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슬픈 게 아니죠. 분노. 근데 습관이라고 할 만한 게 진짜 별로 없네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습관? 나의 루틴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20대 때부터는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고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항상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허전해서 그랬을까? 그때부터 과자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과자를 안 먹은 건 아닌데 그 20살 즈음부터 감자칩을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감자칩을 계속 먹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쵸? 저는 군것질하는 습관은 없어서 에바랑 살면서 에바가 먹을 때 조금씩 같이 집어먹게 되고 하면서 이전보다 늘었죠. 보통은 집에 과자 같은 걸 쟁여놓지 않으니까. 대신에 혼자 살 때는 특히 주말에 금요일에 퇴근하면서 장 봐가지고 금요일 밤에 집에서 뭐 유튜브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또는 음악 들으면서 혼자 치킨에 맥주 마신다거나 그런 혼자만의 소소한 회식을 즐기는 그런 건 있었는데 일상적으로 과자 같은 걸 먹진 않아요. 근데 혼자 살면서 그건 있었네.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집에 혼자 앉아 있는 것도 심심하니까 밖에 나가서 싸돌아다니는 거. 목적 없이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는 거죠. 저녁에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이어폰 하나 꽂고 밖에 나가서 한두 시간 걷다가 들어오는 거죠. 정처 없이. 그래봤자 뭐 동네에서 다니는 거니까 비슷한 코스를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이제 동네 골목골목을 좀 다 밟아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집에 이사 온 지 3년이 돼 가는데 에바는 이쪽 경사로 해가지고 안 올라가 봤죠. 네. 하긴 지금도 우리 집에서 내려가는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경사가 심한 길은 에바가 안 다니죠. 우리 집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4개 정도가 있는데요. 4갈래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거의 한 곳만 가고요. 어쩔 수 없을 때 하나 정도를 더 갑니다. 그러니까 2개 정도만 사용을 하죠. 저는 집 주변에 있는 모든 길을 다 밟아본 것 같아요. 일로도 가보고 절로도 가보고 이런 게 딱히 어디 갈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하다. 생각 좀 해야겠다. 뭔가 환기 좀 해야겠다 싶을 때 그냥 씻고 옷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안 걸어봤던 길이 있으면 글로 가보고 글로 갔다가 이 길이 일로 연결되네 하면서 정처 없이 걷다 보면 저기 용산 도서관 뭐 그쪽까지 가게 되기도 하고 간 김에 책 빌려오고 예전에 연남동 살 때도 그랬어요. 저녁에 밥 먹고 나서 할 일 없으면 일단 그냥 나가는 거야. 또 연남동 쪽에서는 조금만 걸어가면 홍제천에 닿을 수가 있어가지고 글로 갔다가 저기 상암동까지 갔다가 오기도 하고 연희동 쪽으로 쭉 갔다가 오기도 하고 그 동네 살 때는 참 돌아다니기 좋았는데 그래서 많이 걸을 때는 한 2-3시간도 걸어요. 그렇게 그냥 팟캐스트 같은 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특히 팟캐스트 뭔가 새로 하나 시작했을 때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로 방송을 하나 듣기 시작했는데 앞에 한 100화가 쌓여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 다 들을 동안 매일같이 저녁에 나가가지고 3시간 동안 걷는 거야. 그러면서 예전 에피소드를 다 들어. 저는 정주행하는 타입이니까. 그런데 뭔가 또 정주행하는 습관이 있네요. 그러네요. 저도 연남동 살 때 진짜 많이 나갔는데 거기가 평지기도 하고 한강이랑도 멀지 않아서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회사를 다닐 때였으니까 퇴근하고 밥 먹고 밤에 맨날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홍제천을 지나서 한강까지 갈 수 있거든요. 저도 거기 살 때 걸어서 저는 한강까지 갔다 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한강까지 간 다음에 뭐 할 일 없잖아.
응. 다시 걸어왔어. 다시 돌아오는 거지 뭐. 뭘 하러 가는 건 아니니까. 아니 거기까지 갔으면 뭐 라면이라도 사 먹고 올 수 있잖아요. 아. 그냥 걸어왔어. 저도 항상 그냥 가다가 돌아왔는데. 그리고 다미안이 얘기하는 동안 하나가 더 생각났어요. 저의 습관. 저는 밥을 진짜 잘 챙겨 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끼니를 정말 잘 챙겨 먹고요. 물론 자영업을 하고 나서 조금 무너지긴 했는데 회사를 다닌다거나 하면 딱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세 끼를 다 정말 잘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잠과 바꾸는 아침. 저는 아침밥을 꼭 먹는 편이었어요. 그게 아마도 가정 환경에서 온 습관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저희 아빠가 새벽에 나가는 일을 오래 했었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가 밥 해주면 그걸 다 같이 먹고 그게 오랫동안 습관이 됐다 보니까 커서까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면 밥을 먹는 게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 나도 고향에 살 때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까지는 당연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었는데 그리고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도 처음에는 한동안 외가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가 밥을 해주죠. 그걸 먹고 학교에 가고 이랬는데 물론 그걸 먹고 학교에 갔다가 집에 안 들어오지. 친구 집에서 자고 뭐 이러면 다음날 아침 굶거나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대학에 와서 마음껏 자유롭게 뭐 자유롭진 않았지. 뭐 가진 자원이 없으니까 아주 불편하게 맞아. 어쨌거나 마음대로 방황하고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때 그런 루틴들이 많이 깨진 것 같고 근데 또 군대 가서는 잘 적응해서 군대식의 습관이 있잖아요. 아침에 6시 딱 되면은 나팔 소리가 나고 그러면 번개같이 눈을 뜨고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고 그거는 저는 제대할 때까지 칼같이 했어요. 거기는 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병장되고 이러면 이제 풀어지는 거야. 아. 근데 또 다미아는 성격이 FM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꼭 병장 되면은 이제 한 10분 더 누워 있어. 그러다가 일어나가지고 옷만 입어. 그러면 옆에 있는 이등병들 이런 애들이 내 이부자리까지 정리해줘. 근데 저는 그 꼴 못 보는 거지. 또 그런 거 극혐하잖아. 내 걸 왜 네가 해. 그러니까 다미안 다시 군대에 집어넣고 싶다. 멀리 간 생활 습관을 찾으러. 고참들이나 특히 좀 가까운 고참들, 그러니까 멀지 않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고참들은 좀 불편해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럴 수 있죠. FM이니까. 근데 보직상 약간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뭐 휴가라든지 근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매수되지 않는 거지. 뭐 고참이라고 해서 근무를 좋은 시간에 넣어준다거나 뭐 그런 걸 하나도 안 해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욕먹은 적도 있고 내가 이짬밥에 뭐 이 시간에 근무를 나가야겠냐 이러면서 근데 아니 그 시간에 그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리고 당신 차례니까 넣었지. 그런 건 진짜 칼같이 원칙대로 하거든요. 물론 원칙대로 하더라도 약간의 융통성이나 뭐 이런 걸 발휘할 수는 있어요.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꼭 특혜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로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내가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한두 시간을 앞으로 밀거나 당겨서 근무를 짜줄 수가 있는데 나한테 저녁 시간에 밥 못 먹게 근무 집어넣었다고 불러가가지고 욕한 고참이 있어서 그 다음 일주일 동안 같은 시간에 계속 넣었어요. 엿 먹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미안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다미안이 발휘하는 융통성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더 안 좋은 환경으로 그쵸. 보내는 데 쓰겠죠. 진상 고객은 해줄 수 있는 걸 최대한 안 해준다. 그치. 안 해줘도 일부러 되는 안 거는 해주지. 친절한 고객이라면 나도 최소한의 친절을 다해서 맞아. 그래서 내가 역시 착하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고 어디 가서 목소리 키우고 진상을 부리고 막 땡깡을 부려야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꼭 뭔가 불편해지고 뭐가 안 되는 그런 경험을 선사해주고 싶어요. 그런 심술 같은 게 있죠. 그건 심술이 아니죠. 그런 점은 저도 비슷해요. 그래서 진상한테 절대 뭐 타협해주지 않아요.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후임들한테 절대 뭐 욕하거나 어쩌거나 그러지 않고 군대에서는 요즘은 얼마나 그러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저희 땐 그런 게 있었으니까 때리기도 하고 뭐 자기가 이등병일 때는 누가 나 괴롭히면 되게 욕하고 싫어하고 막 이랬으면서 자기가 이제 그런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위치에 갔을 때는 똑같이 우리 부대가 바로 옆 건물이 식당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나가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안 나가고 이등병 시켜가지고 자기 식판 받아보라고 그런 꼬라지를 보면은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등병 때 고참들이 자기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시킨다고 막 불만을 터뜨리던 그런 동기야. 그럼 가가지고 동기를 막 갈구는 거지. 네 이등병 때 그런 거 힘들다고 막 그랬으면서 왜 니는 병장 돼가지고 똑같이 그러냐.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죠. 그쵸.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이후에 바로 인간관계가 싹 정리됐어요. 보면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만난 친구들 막 다시 만나고 오랫동안 인간관계 유지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나는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랑 같은 내무실에서 근무했던 주로 후임들은 한두 차례 만나고 뭐 그러면서 연락하고 그런 적이 있긴 하지만 딱히 그걸 관리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다들 뭐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렇네. 원칙주의자고 착하게 공정하게 살려고 하지만 악당을 만나면 되게 혼내주고 싶어 한다. 물론 그러다가 제가 당하는 일도 있지만 또 어떤 습관이 있을까? 저는 자세에 대해서는 주로 안 좋은 습관들이 있네요. 그렇죠. 다리 꼬는 습관. 의자 같은 데 앉을 때 바르게 앉지 않고 항상 허리를 어디 기대고 거의 눕듯이 앉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 밤에 잘 때도 모로 누워서 자고 그런 식으로 생활 습관은 되게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중요시하고 뭐 원칙 지키고 뭐 이런 걸 좋아하지만 그런 깐깐함을 내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챙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용모를 단정하게 가꾸고 용모를 단정하게 가꾸는 거에 대해서도 좀 반항심 같은 게 있는 게 락커니까. 그리고 90년대 락이라고 한다면 그런지 뭐 시애틀 중심으로 해서 인기를 얻었던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대표적인 밴드로 뭐 너바나 같은 팀이 있고 딱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 생각하면 떡진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 그런 거잖아요. 그때 락밴드들 공연할 때 보면은 무대 의상이라고 할 만한 게 별거 없어요.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나와서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그냥 가장 자연스럽고 멋있는 락커의 모습인 거예요. 막 화려하게 꾸미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여전히 그런 걸 가장 편안해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청바지에 티 입고 다니는 게 좋고 그래서 뭔가 용모를 단정하게 가꾼다. 예쁜 옷을 찾아서 입어본다.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떤 때는 좀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어떤 자리에는 좀 깔끔하게 그쵸 소위 사람들이 깔끔하다고 하는 그 복식이 있잖아요. 어떤 핏의 바지, 어떤 셔츠, 그리고 어떤 신발, 어떤 헤어스타일 뭐 이런 걸 했을 때 사람들이 단정하네 이렇게 느낀다는 걸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그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교복 같은 거 진짜 싫어하고 그래서 유니폼 같은 거 되게 싫어해요. 정장도 그냥 어른들이 입는 유니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서 싫어하고 그랬으니까 군대 가서 뭐 군복 입는 것도 싫고 그래서 뭐 유니폼 입는 직업 같은 것도 다 싫어했고 안 하고 싶었고 그 정도면 그냥 모든 걸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락커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락커적인 기질이 강했어요. 근데 어떤 자리에서는 깔끔하게 하고 가야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좋은 인상을 갖고 또는 일을 잘하겠다. 내가 뭔가 이 일을 맡김에 있어서 믿을만 하겠다. 이런 인상을 줄 텐데 그렇지 않는 거지. 그렇다 보면 실제보다 좀 없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게 되는 제가 뭐 덩치가 있고 몸이 좋고 뭐 얼굴이 잘생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키가 크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그냥 대충 청바지에 티 입고 다니고 하면 몸도 말라가지고 청바지에 티만 입어도 태가 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닌데 그러면 첫인상에서 남들한테 똑똑하겠다, 일 잘하겠다, 뭐 성실하겠다 그런 어떤 좋은 인상 이걸 남기기가 힘드니까 뭐 그게 나중에 반전으로 작용할 때도 있긴 하니까 크게 개의치 않고 살긴 했는데 어떤 때는 그런 무시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렇죠. 특히 요즘같이 외모도 뭐랄까 자본 그리고 경쟁력의 하나가 된 세상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걸 가꾸는데도
시간이며 돈이며 에너지며 많이 써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가지지를 못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놔버린 걸 수도 있다. 그런 것도 크죠. 그쵸? 거기에 쏟을 시간과 자본이 있었으면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쵸? 그렇지 못했으니까 아 됐어 난 신경 안 쓸래. 그렇게 됐던 거죠. 게다가 좋은 핑계가 있잖아요. 나는 락커니까 머리를 방치하면 머리가 그냥 길겠죠. 락커는 머리가 길어도 돼. 면도를 안 하고 방치하면 수염이 길겠죠. 락커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터프해 보이잖아. 저는 터프해 보이지 않았어요. 좀 더 초라해 보이지. 젊을 때는 지금보다 더 없어 보였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랬어요. 수염도 한번 길러보고 기른다기보다는 그냥 면도를 잘 안 하고 다녔던 거죠. 어쨌든 수염이 나니까 그냥 수염이 나 있는 채로 다니는 것도 딱히 나쁘지 않은 경험이어서 그런 기분이어서 했었는데 딱히 무슨 뭐 트리밍을 예쁘게 하고 막 그렇게 관리하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외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공연이 다가오고 돈이 좀 모였을 때 이번에 염색을 한번 해볼까? 탈색을 할까? 그런 걸 했었지 막상 그렇게 한번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한 다음에도 평소에 뭔가 왁스라든지 뭐 이런 걸 발라가지고 머리를 스타일링을 잘 해서 다닌다거나 이런 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감거나 다니면 다행이지. 뭐 그런 느낌? 외모에 대해서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머리 감고 세수하고 나간다. 그 이상의 관리? 그런데 신경이나 시간이나 돈 같은 걸 쓴 일이 거의 없고 그건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은 이제 머리 관리하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밀어버리니까 밀기 시작하니까 훨씬 편해져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이래서 만족스럽거든요. 이것도 남이 보기에는 좀 어디 불만 많은 사람처럼 보이려나? 머리 빡빡 깎고 다니면? 근데 뭐 머리 빡빡 깎는 게 좀 불량해 보이고 하는 것도 애들 때나 그런 거지. 그리고 그것도 얼굴 생김에 따라서 저 얼굴 다른 생김이나 거죠. 뭐 덩치나 이런 게 있어야 좀 그래 보일 텐데 저는 그냥 머리 민 아저씨 뭐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또 누군가가 보기에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나는 그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우습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 거지. 중고등학교 때부터 찔끔찔끔 피우다가 대학에 가면서 통제가 풀려가지고 그때부터는 편하게 담배를 피우고 그러면서 그때는 또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그게 신나가지고 아무 데서나 막 피고 길빵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진상 젊은이였던 거죠. 뭐 젊은이 때는 다 진상입니다. 대학 와서 이제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자유가 주어지니까 신나가지고 그걸 누린 거죠. 그리고 요즘 그렇게 폈다는 게 아니고 한참 전 일입니다, 여러분. 야생의 시대일 때. 90년대여서 대학 강의실에서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수업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 강의실에 낮에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세미나나 이런 걸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학회라든지 동아리 모임 같은 걸 하면서 강의실에서 그걸 하죠. 그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앉아서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강의실에서 담배 피우면서 얘기하고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90년대는 되게 당연한 흔한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래도 되는 거구나 하면서 나도 막 피우고. 근데 옆에 비흡연자가 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옆 사람은 싫어할 텐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없었지.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랬다가 저도 군대 갔다 오고 좀 나이가 들면서 이런 건 안 되겠다. 이런 건 좀 비매너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서 술자리 같은 데 가서도 후배들이랑 있으면서 담배를 피울 때는 밖에 나가서 피우고 들어오고 그런 걸 했었거든요. 내가 솔선수범을 해야 다른 후배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그때는 선배로서 좀 그런 솔선수범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군대 가기 전에는 그런 거 없었죠. 그냥 내 자유. 우와 자유다. 이거 누리기 바빴으니까 그랬다가 담배 끊은 지 한 5년 돼가네요. 손쉽게 하루아침에 딱 끊었어요. 그런 게 또 제 성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담배를 심리적으로는 끊었는데 그냥 습관을 굳이 몸에서 떨구는 게 그리고 나 담배 이제 안 피워 나 금연했어 라고 선언하는 게 선언하면은 이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생기니까 그 상황에 놓이는 게 귀찮다 싫다 좀 미루고 싶어가지고 담배 끊었다는 선언을 안 한 채로 몇 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 피우고 싶을 땐 피워도 되니까. 근데 담배를 안 끊은 채로 있어도 회사 안 다니고 주로 에바랑 같이 일을 할 때 그때는 거의 안 피우고 아니면 밤에 에바 잘 때 작업하다가 밖에 나가서 피우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애인이 있을 때는 애인이 제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앞에 같이 있을 때는 안 피우고 이런 걸 하는데 그랬으니까 흡연량 자체도 많이 적었죠.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는 다시 늘어나죠. 출근해가지고 미친 듯이 일하다가 나가서 한 대 피워야 좀 쉴 수 있고 그러면 오전에 한 대 피우고 밥 먹고 와서 하나 뭐 오후에 일하다가 한 2번 그러면 하루에 한 3-4번은 피우게 되니까 그 정도는 거의 고정으로 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몇 년도 헤비 스모커는 아니었죠. 보통 하루에 반갑에서 한 갑은 피우니까 피우는 사람들이 하루에 10번 정도는 이걸 꺼내서 무는 거죠. 근데 저는 딱 회사에서 일할 때만 4번 많아봤자 5번 정도 그걸로 끝나니까 그 상태로 몇 년을 지내다가 언젠가 건강검진에서 식도염이 있대. 흡연이 거기 안 좋다는군.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이참에 끊자. 충분히 많이 피웠다 생각을 하고 그날 바로 끊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성격이랄까? 좀 웃긴 게 그때 새 담배가 제가 있었어요. 제 방에. 보통은 그러면 담배 끊는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금연식 같은 거 하잖아. 담배를 뭐 가위로 자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일까? 그 새 담배를 되게 잘 보이고 손이 닿는 곳에 뒀어요. 잘. 그래서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라이터와 함께 딱 뒀어요. 약간 자신을 약 올리는 느낌인 거지. 언제든지 피워. 여기 있어 새거. 이렇게 그걸 놔두고 눈앞에 있는 담배를 보면서도 피우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그런 소소한 게임에서 이기는 기분 그런 게 필요했던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게임도 안 하면서 실제로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나도 안 하는데 일상에서 나 혼자 정해놓고 나와의 하는 싸움만 한다. 그런 사소한 게임들은 하는 거죠. 그 담배가 한 몇 달? 적어도 몇 달 어쩌면 한 1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갖고만 있고 피우지 않는 담배를 한동안 갖고 있었어요. 어쨌거나 안 피우기로 한 그날 딱 끊었죠. 그런 식으로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습관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번에 커피 끊어보고 한 것처럼 담배는 되게 수월하게 끊었고 또 그렇게 담배를 수월하게 끊어봤으니까 이번에 커피 며칠 안 마셔보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고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하던 걸 안 하는 건 쉬운데 안 하던 걸 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의식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맞아. 일상적으로 잠깐씩 스트레칭 한다거나 그런 건 하거든요.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목이나 어깨 이런 데 아프니까 자세를 고쳐 앉는다거나 스트레칭을 좀 한다거나 이런 건 하는데 좀 더 땀을 내는 운동 이런 거는 며칠 하다가 금방 또 까먹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도 습관을 들여보다가 실패하다가 그러고 있어요. 운동하는 거는. 에바는 그래도 매일 스트레칭 하지 않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스트레칭입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몸이 너무 굳어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한 10분 정도는 꼭 하려고 해요. 그건 아예 지금 습관으로 굳어진 것 같아요. 그런 애 습관이 있었네. 저는 올해 글씨 쓰기 습관을 들이고 있죠. 글씨 예쁘게 쓰기는 실패하고 있어요. 차분하게 쓴다 이런 건 안 되고 있고 원래 목적은 차분하게 쓰는 거였는데. 그렇죠.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차분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 일환으로 글씨 쓰기를 선택해 본 건데 어쨌거나 글씨를 종이에 쓴다 하는 형식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그 부수적인 효과로서 좀 차분해지는 걸 의도한 거죠. 그래서 이 형식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도 하죠. 이 형식을 지켰을 때 아주 천천히 다른 것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천천히 따라오나 봐요. 그래서 종이를 펼치고 펜을 들고 뭘 쓰면 역시나 또 휘갈기고 있는 거예요. 되게 빨리 쓰려고 막 획을 팍팍팍팍 던져요. 진짜 획을 던진다는 느낌으로 착착착착 글씨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글씨가 예뻐질 리가 있나. 그래도 올해 만년필도 하나 사고 샤프도 하나 사고 볼펜도 하나 사가지고 계속 다른 방식으로 다른 종이에 막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하면서 글씨 쓰는 취미를 들여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전히 글씨 쓰는 게 재밌진 않아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반년이 돼가는데 여전히 시도 중이지 이게 습관이다 즐겁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게임처럼 어쨌든 안 죽고 하고 있다. 아직 이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매일 몇 글자라도 쓰고 있다. 그건 지키고 있는데 지키고만 있다. 글씨 쓰기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진 않다. 이 억지스러운 행위를 꾹 참고 해오고 있다. 그거죠 그냥.
그래서 저희가 그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평일에 매일매일 뭔가를 해서 인증하는 모임을 지금 벌써 반년 동안 했는데 그게 혼자 했으면은 이미 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한 번 할 거를 2번 하고 맞아요. 2번 할 걸 3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지를 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연초에 계획을 여러 개 세웠었고 그걸 한 2-3달 정도 열심히 하다가 거의 다 멈춘 것 같아요. 일단 다이어리. 맞아. 그거 샀잖아. 10년 다이어리를 제가 샀죠? 5년 다이어리인가? 그것도 다 먹었어. 5년인지 10년인지 다이어리를 샀는데 초반에 열심히 쓰다가 지금 또 안 쓴 지 몇 달 됐고요. 그리고 연초에는 올해는 책을 좀 열심히 읽자 해가지고 자기 전에 한 20-30분 정도는 책을 읽자라고 했는데 초반에 또 열심히 읽다가 중간에 또 몇 달을 안 읽다가 그래도 요새는 조금 읽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증 모임, 이 모임 이름이 길어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매일 하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 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처럼 뭐라도 되겠지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와 있는 분들도 확실히 연초에 비해서는 땡땡이 치는 날이 좀 늘어나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참여를 하시는 거 보니까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연말에 이거 한다고 노트 사고 했을 때 이 노트에 어떤 내용이 쓰이게 될까? 이걸 좀 기대하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했고 했는데 막상 글감을 떠올리는 거? 그런 게 또 괴로우니까 뭐라도 써야 되니까 그냥 그날 한 일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기같이 됐어요. 그래서 일기를 쓸 생각은 없었는데 일기가 생겼다. 근데 그 일기라는 게 뭐 내가 오늘 한 생각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한 일과에 대해서 기록하는 정도인 거죠. 생각에 대해서 쓰는 것도 있긴 하지만 많진 않아요. 보통은 이거 빨리 오늘 미션 해야 돼 이러면서 양을 채우는 거니까 그래도 가끔은 뭔가 쓰긴 하는 게 그 정도가 뭔가 성과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날 어떤 일을 했다, 뭐가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걸 기록하게 되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기록이 생기면서 편리해진 것도 있어요. 가끔씩은 그날 뭐 있었는데 그때 이게 그 다음 날이었나 그 전날이었나 이런 거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펼쳐보면 써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잘 기록되어 있다. 원래도 제가 기록하는 그 앱을 쓰잖아요. 그쵸. 어딘가 장소에 방문하면 그걸 기록하는 그건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게 있죠. 책방에 갔으면 책방에 갔다고 찍지 거기서 뭐 했는지 뭐 때문에 갔는지 이런 건 안 찍으니까. 근데 쓸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쓰게 된 이 일기에 그런 기록들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올해의 기록은 제 평생에 가장 구체적인 그런 기록이 되겠네요.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된 해다 올해는. 그러게 억지로라도 습관을 들이면 이런 성과가 있긴 하네요. 생각하지 못했던 효용. 기억나는 습관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금세 1시간이 지났네요. 참 저희 지난주 방송에서 서울형 책방 안내를 드렸었는데 지금 6월이 약간 시기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 행사를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다시 안내를 드리겠지만 8월 말에서 9월 중순에 다시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볼까요? 네. 스페인 책방 라디오 5층인데 603호 지금까지 에바 담임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노스데모스.